앞에서 상부이동패스 때가 넘어가는 경우를 평생에 한두 번 본다. 그렇죠. 많이 볼 일은 그렇게 아니죠. 얘기하잖아요. 딱 나갔더니 이제 그 모니터상에서 심장 박동이 80회, 60회, 50회 하면서 이거 완전히 막혀버린 거잖아요. 호흡 자체가. 바로 칼 메스를 들고서 바로 시도했어요. 바로 딱 했는데 여기 혈관이 많잖아요. 네. 혈관이 많으니까 그래서 보이지도 않고 저 자신 막 손이 막 볼볼 떨리면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김포의료병원의 응급의학과 과장으로 재직 중인 오인영입니다. 선생님은 이제 응급의학과로 정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네, 있어요? 중앙대학교 의대를 졸업을 하고 수련을 받는 여의도 성모병원이에요. 많지는 않았어요. 그때 의약분업 사태가 터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인턴 수련 과정 한 6개월 정도가 날라간 거예요. 인턴은 여러 과를 매달 돌면서 많은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경험한 과가 호흡기 내과, 그다음에 외과, 소아과, 세개 충부외과, 응급실도 있었는데. 네네. 네, 응급실을 돌면서 느낀 거는 너무 힘들다. 그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내가 응급실을 돌면서 절대 나는 응급의학과 의사가 되지 않아요. 내가 옛날부터 만들고 조립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형외과를 가려고. 네. 그래서 인턴을 마치고서 레지던트 시험을 봤는데 정형외과가 떨어진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응급의학과가 비인기과였잖아요. 비인기과이기 때문에 응급의학과 교수님들은 그 인턴 누구누구가 어디에 썼더니 떨어졌더라는 거를 기가 막히게 정보를 빨리 얻어가지고 제가 아주 시무룩하게 인턴 숙소에서 있는 거를 여의도 성모병원에 있는 우리 스승님이죠. 직접 저한테 찾아와서 너 군대 갈래? 응급의학과를 울며 겨자 먹기로 했지만 지금 너무나 재밌어요. 네. 전화위복에 그런 계기가 생기는 것 같고 이게 내 자신이 충분한 의학 지식이 없는데 그런 와중에 환자들 대하는 것 자체도 두려워. 처음부터 환자를 대면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한 거죠. 그 동기가 그럼 몇 분이셨죠? 전체 6명이었고 그 6명이 1년차 레지던트로 들어가서 병원별로 뭐 1명 내지는 2명씩 나눠가지고 전 처음에 여의도에 수련을 받았지만 저의 그 전공의 모병원은 의정부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시작한 병원인데 험한 도시예요. 거기는 의정부시라서 뭐 도시이기도 하지만 농촌이 같이 존재하는 도농의 개념이 있는 거고 경기도 하고 강원도의 경계, 철원 지금은 판매가 안 되는 그라목손이라는 그 농약 있잖아요. 우리가 응급의학과 의사들 하면은 다들 치를 떨고 있는 그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먹으면 죽소 그라목 한 모금 먹으면 그 이상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그 지금은 거의 수년간 볼 수 없는 그 그라목손 환자를 하루에 5명까지도 5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얼마나 험한지 알죠. 그렇죠. 네, 술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간경화에다가 정맥류 출혈이라든지 그런 환자들 그 주변에 산업도로가 있는데 그 대형교통사고가 많이 나요. 네, 그 덤프트럭하고 승용차 덤프트럭 대 덤프트럭 아니면 덤프트럭 단독으로 뭐 뒤집히거나 그렇게 하면 지금은 그래도 안전의식들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그렇지 옛날에는 사고 나면은 그렇게 치명상을 입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해보면 지금 응급실에서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교통사고의 발생 빈도라든지 치명률 같은 게 상당히 좀 낮아졌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게 아마 너무나 긴장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긴장하게 되면 손 발이 땀이 나잖아요. 그럼요. 양말이 다 젖어버릴 정도로 밤 한 번 근무하고 나면 등에 갑자기 식은땀이 난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때 응급의학과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물론 지금도 있죠. 지금도 우리가 없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고 두려움을 갖지 않고 근무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너무 거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내가 두려워하고 뭔가를 좀 걱정해야지만 환자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언제든지 뭐 알고 있다고 하면 항상 그 틈바구니를 타고서 사고가 늘어버려요. 그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항상 내 자신이 부족하고 언제든지 모르는 환자가 올 수 있다는 그런 가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무리 환자를 많이 본다고 해도 모르는 사람이 오거든요. 지금. 좋은 말씀이시죠. 모르는 환자가 올 수 있다라고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래야 돼요. 네.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모르는 부분 조금 더 찾아가지고 기억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은 그걸 적어서라도 놔야 되고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먼저 적어놓는다고 그랬는데 제가 근무하고 있는 김포의료병원에도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그 소생술 카트 있잖아요. 치료제술 카트. 거기에 소화의 양용량을 다 적어서 프린팅해가지고 코팅해가지고 3kg 애가 올 수도 있고
10kg짜리 애가 올 수도 있고 자주 하지 못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인간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분명히 좀 뭔가를 적어놓고서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단골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가 되잖아요. 거만할 때 항상 뭐가 맞아요. 생기는 거만할 것처럼 의사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경험상으로는 내 자신 다 알고 있다가 쫙쫙 했는데 그때는 간과하기 쉬운 것 같아요. 항상 마음속으로 이 사람은 뭐일 수 있다 뭐일 수 있다 단순히 소화불량으로 온 것 같지만 그렇지만 이 안에 뭔가 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그 경계심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맞아. 그리고 내 자신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멋있는 말씀이시다. 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항상 준비해라. 그렇죠. 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내가 왕이다 그런 생각인데 아무리 치유가 잘 된다고 해도 그런 생각은 절대 가지면 안 되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에피소드라는 거 그게 좋았던 에피소드가 있고 그렇죠. 안 좋았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좋았던 에피소드는 사실 강렬하지 않아요. 안 좋았던 기억들 가슴 아팠던 그런 기억들이 더 강하게 남는 것 같고 아픈 사람 아니면 가슴이 아픈 사람이 왔을 때 그런 사람들을 치료해주고서 좋아지는 건 당연한 결과거든요. 당연한 결과인데 어떤 의외의 결과가 나온다든지 좋아지실 겁니다 했는데 갑자기 안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와가지고 내 자신이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를 환자를 보자마자 느껴가지고 환자를 그냥 보내야 되는 경우 그런 내가 손 댈 수 없겠다라는 판단이 바로 들 때. 그 외상 환자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골든아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골든아워의 개념도 아니고 그냥 뭐 현장에서 벌써 아무 손 쓸 수 없는 그런 단계로 와가지고 근데 제일 가슴이 아픈 거는 의사들이야 이 환자가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어떻게 개입을 하면 환자가 회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오랜 경험, 지식으로 잘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일반인들이지 그 환자로 실려온 사람들의 보호자들 나중에 연락을 받고서 1시간, 2시간 있다고 사람들이야. 과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그렇죠. 아니면 같이 따라 들어왔는데 조금 전에 같이 왔는데 의사라고 하면은 그래도 병원에 최첨단 시설과 약물들 그런 것들이 있고 지금 21세기 최첨단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IT 강국, 의료 강국인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치를 충분히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도저히 안 되는 걸로 딱 직감하고 치료하다가 이제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전달해줘. 그런 것들이 힘들죠. 사실 2000년도, 2001년도 그 당시만 해도 응급의학과의 역량이라는 게 모든 환자들이 오면 처음에 매니지를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중환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연락체계 같은 게 제대로 잘 안 되다 보면은 다른 리소스들이 다른 병원들도 알아보고 지금 그게 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한 병원에서 중증 환자를 보고 있다 그러면은 또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마련이 돼 있는데 옛날에는 중환을 보고 있는데 제가 이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쏟아붓고 있어요. 또 오는 거죠. 어떡해. 또 오고 그러니까 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심폐소생술이 오고 어떻게 같이 또 와버려. 오고 그 옛날에는 그런 연락책이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어떤 개인 의사의 커패시티를 넘어서거나 한 병원의 커패시티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너무 자주 발생하거든요. 그런 데가 두려워. 그 당시에 외상 처치를 그래도 할 수 있는 병원이 의정부성병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맨날 많았으니까. 뭐 남자가 왔는데 이 사람도 뭐 혈압도 안 잡히고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기도 삽관하고 또 어딘가 여기가 깨져가지고 충관 삽관을 하고 있는데 그 동반자도 또 의식 없는 상태로 그렇죠. 같이 오니까. 어떤 특정한 그런 외상에 대한 것보다도 그 외상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제 머릿속에 트라우마가 되게 맞아요. 응급의학과 의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상 처치잖아요. 교통사고로 사람인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버스랑 부딪힌 거예요. 옆쪽으로 부딪혔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네. 그때는 제가 3년 차였어요. 3년. 엑스레이를 찍고 오자마자 호흡곤란. 어디 가슴이 아픈데도. 근데 우리가 이제 외상 시리즈라고 하면 목 사진을 반드시 찍잖아요. 후배가 이제 엑스레이를 가져온 거예요. 가지고 괜찮아 보이는데 했다가 잠깐만 가져와봐 했더니 이 목에 그 척추 앞에 그 소프트 티슈 있잖아요. 그게 약간 두꺼운 거예요. 교과서의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와, 그걸 보셨어요? 네. 목뼈 앞에 이렇게 두꺼운 거를. 너무 두껍다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환자가 그 아무 증상이 없다가 두껍다 하는 순간에 바깥에 갑자기 간호사가 튀어들어온 거예요. 그 환자가 지금 숨을 못 쉰다고. 경추 앞에 출혈이. 그러니까 여기 혈종이 차면서 상부 기도를 진짜 드문 경우네요. 네, 상부 기도를 와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데 괜찮은데 여기가 그런 거예요. 네, 다른 데 다 괜찮은데 그게 나중에 MRI도 찍고 CT 찍고 했는데 골절도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소프트 티슈만. 소프트 티슈 그 안에 어떤 혈관이 파열되면서 그렇게 된 거였지. 어디에 핸들 같은 데 부딪혔나? 안 부딪힌 거예요. 안 부딪힌 거예요. 안 부딪힌 자전거 거예요. 타고 가는데 부딪혔는데 흔적이 있을 텐데 없어요 아예. 우리 상부기도 폐쇄를 네. 앞에서 본 적 있어요? 사실 볼 기회가 그렇게 흔치 않죠. 3번 정도 있는데 원래 상부기도 폐쇄를 응급의학과 의사가 앞에서 상부기도 폐쇄가 넘어가는 경우를 평생에 한두 번 본다? 그렇죠. 많이 볼 일은 그렇게 아니죠. 얘기하잖아요. 딱 나갔더니 이제 그 모니터상에서 심장 박동이 80회, 60회, 아. 50회 하면서 이거 완전히 막혀버린 거잖아요. 호흡 자체가. 바로 칼 메스를 들고서 아 바로 시도했어요. 바로 딱 했는데 여기 혈관이 많잖아요. 네. 혈관이 많으니까 그래서 보이지도 않고 저 자신도 막 손이 막 볼볼 떨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뚫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캘리에다 막 벌려가면서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더니 넣었어요. 심장 박동이 5회, 10회 제로가 됐다가 다시 딱딱 짜주니까 10회, 20회, 30회, 40회 와. 그 경험을 3년차 때 하셨구나. 그런 극적인 경우가 있었어요. 와.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정상적으로 잘 퇴원을 했는데 그쪽으로 완전히 살아서 태어나신 거예요. 깨가지고. 완전히 아무 이상 없이. CPC1. 네, 아무 대박. 한 적이 없는데 이게 참 미스터리한 게 내 자신도 그걸 딱 보면서 봤다가 다시 한번 보게 된 거예요. 안 봤으면 임명호 제천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살 사람은 모든 조건이 다 맞춰져가지고 살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그때도 생각했고 지금 생각하지만 항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봐야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본다 그러면 외상 환자도 놓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괜찮다고 생각하고 보면 언젠가 놓칠 수 있는. 계속해서 뭔가 좀 의심하고 아닐 수 있다,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지 조금이라도 덜 실수가 나오죠. 우리의 좋은 실수는 말씀이시다. 그냥 환자의 생명이랑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와 진짜 큰 에피소드를 갖고 계시네요. 네, 그게 뭐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 그 에피소드들은 환자의 표정하고 내가 그 환자가 아주 중요한 상황일 때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는지 그런 것까지 다 기억이 나요. 지금. 맞아요. 세세하게. 다 기억이 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일은 그렇게 세세한 건 기억 안 나요. 네. 그런 근데 진짜 막 위험했던 거, 환자가 네. 넘어가려고 했던 거 이런 거는 그대로 트라우마로 다 남아가지고 기억이 계속 나죠. 괴롭히죠. 네. 예. 그래도 다행히 결과가 좋은 케이스여가지고. 맞아요. 다행이다. 그래서 몇 번 젊은 의사 시절에 그런 아찔했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우리 이제 겁이 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겁이 난다 그러잖아요. 우리 모르면 용감해지고 그래서 지금은 전문의가 된 지도 이제 꽤 오래됐는데 2005년도에 땄으니까 좀 오래됐지는 않은데 이제 나이 나오나요? 16년 차인가? 17년 그렇게 차인가? 됐네요. 그렇게 되면 지금도 근무할 때는 약간의 긴장도는 갖고서 해요. 심전도가 괜찮아 보여도 한번 보고서 다시 보고 또 보고 뭔가 좀 내 마음속에 계속 걸리는 게 있다. 맞아요. 마음속에 뭔가 걸리면 뭔가 있는 거고 우리가 느낌으로도 치료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다시 가서 초음파 보면 뭔가 나오는 거죠. 거기서 그냥 괜찮겠지 하면서 하고 나요. 맞아요.